안녕하세요. 법인청을 맡고 있는 한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안에 세일 좀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영업 지원 마케팅 현업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비영업 또 비마케팅 쪽에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리첸코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세일즈 마케팅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업에 이렇게 오래 있다 하지만은 더도 배울 게 많고 보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GA죠. 우리가 GA라고 하는데 GA하고 원수하고 다른 게 뭐죠? GA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GA 가면은 많은 보험사 거를 판매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뭐예요? 네, 보험 전문 판매사예요. 무슨 의미냐? 그냥 간단해요. 영업 지원과 마케팅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 제가 많은 GA들을 지원하는 본부장 역할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GA를 간접적으로는 경험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엔 두 가지 GA가 있다. 첫 번째, 리치앤코. 두 번째, 그 밖의 것들. 이 영업 지원과 마케팅의 고도화는 타 회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굉장한 큰 GA,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GA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GA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한화의 퇴직자들이 만든 GA가 있어요. 거기가 한 17,000명 될까요? 거기에 본사 직원 30명? 많아야 50명? 본사의 기능이란 게 별거 없어요. 위촉하고 수수료 지급 말고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영업 지원하고 마케팅이 고도화되어 있나요? 영업 전문 회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심지어 인카 같은 데도 제가 좀 잘 알거든요. 실제 마케팅 비용으로 거기는 1년에 5억, 10억도 못 써요. 그만큼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회사가 감각이라든지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회사는 역량과 이 포텐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있는 인더스트리가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레몬마켓입니다. 이 레몬마켓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객이 판매자를 믿지 못하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도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인바운드 DB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레몬마켓이라는 얘기죠. 이거의 반대말은 피치마켓이라고도 표현도 해요. 고객이 정확한 가격이라는 품질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투명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이제 레몬마켓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고차 시장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났죠, 여러분들? 헤이딜러라든지 케이카라든지 대자본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신뢰를 주면서 고객들한테 레몬마켓이 아닌 거를 반증하는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죠. 보험의 부분도 많이 시도했으나 아직도 설계사의 어떤 영업력 의존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그 AI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를 의한 솔루션을 한다는 GA가 있었는데 망했습니다. 이 시장이 레몬 마켓이고 충분히 어떤 고객들한테 객관성이라든지 신뢰를 줘서 후킹을 할 수 있으나 이 설계사의 어떤 인파워먼트는 무시를 못한다. 또 우리 리치앤코의 영업 가족들이 이 레몬 마켓에서 굉장히 생존하고 또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레몬마켓 성향이 강하다는 걸 말씀드릴 거 있겠고, 굉장히 그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모든 세일즈의 기본은 니즈다. 니즈를 말하도록 놔둬라.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법인 대표 고객들을 좀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법인 총괄이니까 법인 영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대표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르쳐 드리려는 사람. 자기가 판매자인데 고객을 가르쳐 드리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많은 셀러들도 이 니즈를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에 그 포인트를 잡고 셀링을 하는 거를 잘 몰라요. 로우 퍼포머들은 이걸로 팔아요. 고객님,
이거 대한민국에 딱 하나뿐이 없는 7년에 100%짜리야. 가입하라니까. 자, 우리 6월까지가 절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상위 퍼포먼들은 어떻게 돼요? 네가 지금 애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너 유학 한번 생각 안 해봤어? 집도 뭐 대출금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좀 아껴서 애를 위해서 7년 저축하면 어때? 뭐 큰 금액 안 해도 돼. 그러나 네가 7년 뒤에 이 정도 목돈이면은 애 유학 보낼 때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응? 자,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니즈라는 거는 늘 불편,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보험에서는. 좀 전에 국가대표 협의회하고 회원 3만 회원분들하고 있는 협회에서 박노준 옛날에 야구선수 회장님이 오셔서 뭐 아주 유명한 선수들 유남규 많이 오셔서 이제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홍성훈 선수가 이제 야구협회 임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그런 세미나를 많이 해봤대. 이렇게 뭐 협의회 뭐 삼성생명이든 뭐든 해가지고 제 이름 맺고 해가지고 많이 PT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게 왜? 판매하려고 그런대요. 너무나 윽박지르면서 판매하려고 그런대. 이따가 조금 더 하면 알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지?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소통에서 이 니즈와 셀링 포인트를 분명히 구분을 할 줄 알면은 직원 혹은 파트너 심지어 상사하고 얘기할 때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니즈가 뭐지? 그럼 내가 어떤 걸 세일즈를 해야 되지? 자, 이거는 좀 옛날 20 몇 년 전에 프루덴셜의 종신보험 광고예요. 광고가 이제는 그 미망인의 독백으로 시작되죠. 10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쭉 진행되면서 이 프루덴셜의 남성 LP하고 보험금 상담을 하는 건데 나쁜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야. 왜? 자, 이게 아까 제가 니즈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니즈예요? 종신보험 니즈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네. 유가족 플랜이에요. 정기보험 판매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사망보장은 유가족 플랜이라고 그러고 종신보험 뭐라 그래요? 상속 플랜이죠. 종신보험은 그거예요. 우리 애가 아빠 나한테 1억을 주지 말고 1억을 버는 법을 알려줘 라고 하는 애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들 당장 1억 받고 싶어요? 아니면 1억을 버는 법을 알고 싶어요? 1억 받고 싶죠? 맞아요. 우리 자식들은 다 1억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부모가 1억을 주면 되잖아요. 1억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종신보험은 뭐예요? 무조건 주잖아요. 언젠가 줄지 모르지, 그치? 응? 그게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니즈거든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광고다라고 아시면 됐고, 두 번째 보면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순재의 묻지마 광고.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광고를 보고 니즈를 느끼신 분들은 아마 연배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몇 건이 팔렸냐면 여러분들 자그마치 335만 건이 팔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망 정기보험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걸 왜 잘 됐냐면은 우리 양팀장이 알겠지만 이 상품 되게 후져요. 여러분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획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후진 상품이고 보험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심지어 한 60세 정도가 가입하시면 내 돈 내고 내가 받는 수준인데 왜 그러면 이게 대박을 쳤느냐. 물론 이제 이순재 선생님의 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는 그 연기력도 좋았으나 사실은 그 전에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식들한테 패기치기 싫죠. 이런 말을 해요. 응?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여기서 무진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뭐 많이 해결됐지만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런 상품이 없었거든요. 이 상품으로 사실 라이나가 거의 뭐 완벽하게 극적으로 회생하는 상품이죠.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굉장히 니즈란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마케팅 레슨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 마케팅 레슨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에 전력을 하죠. 응?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리크루팅에 전력을 하죠. 실제 이 안에 마케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법인총괄도 마케팅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그 법인총괄이 리크루팅 하지만 그게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여러 부서들이 심지어 총무에서도 우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리크루팅 하려면 그죠? 사무실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들 도와주고. IT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마케팅이기 때문에 혹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듣시고 또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데 약간의 어떤 니즈 얼라이먼트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DB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험의 본질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험 파는 회사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법인 영업한다면서 자기 보험인이라고 명함을 안 파요. 자기는 컨설턴트래.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보험 계약할 적에 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스스로가 우리 보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못 갖고 그렇게 뭐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회피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그 강남 하계울역에 가면은 세텍스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제 거기서 세일즈 하시는 분이 좀 와서 참가를 하려서 가봤는데 네일 협회 있죠. 여자분들 네일 협회 회원들을 위한 그 뭐죠? 그 박람회인데 이틀 동안 10,000명이 와요. 네일 회원들이 보통 한 3만 명 되는데 그 10,000명이나 오니까 얼마나 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크게 부스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데 무슨 영업을 하냐면은 보험 영업을 안 하고 여러분들 경정, 노무, 세무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야, 그럼 너네 보험 언제 파니? 그래서 관계성을 잘 유지한 다음에 나중에 대부분 다 이제 뭐 부채들이 있으니까 부채 상환으로 연금을 팝니다라고 해요. 그래 또 그럼 연금을 또 잘 파야 될 거잖아. 근데 굉장히 제 기대 이하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도 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 회사도 그러고 자꾸 이 보험의 본질을 비껴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오히려 그 본질을 계속 뚫고 들어가서 뭔가 어떤 그 작은 니즈를 갖고 시장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응? 특히나 시장이 힘들고 DB 시장이 힘들면서 그래도 어떤 보험 중심의 이런 마케팅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시장은 쪼개면 커진다. 이 브레이크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도자기를 제가 갖고 있는데 위에서 땅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각. 이게 세분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분화된 시장이 생기면은 각각 그 단위로 시장은 확대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가대표협의회 3만 명 이 회원대하고 제휴를 했는데 사실은 각 그 오신 그 운동협회의 또 임원들이시기도 하거든요. 국가대표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손발 해가지고 우리가 발 벗고 나선다고 해서 해주겠대요. 근데 그 인원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또 180만 명 소상공인을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신용데이터하고 우리가 제휴를 맺어요. 우리 개인 시장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법인은 법인 총괄하고 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소상공인을 공략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런 회사 또 의미가 있고 또 회사에서 또 얼마 뒤에 그 군인들 대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제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을 쪼갠 케이스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DB라는 게 뭐 대표이사님도 가끔 이제 스피치 할 때도 하지만은 실제로 DB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세일즈 조직하고 얼만큼 온라인이 돼야 되느냐. 우리 법인 총괄에서도 많은 DB를 테스트하지만은 실제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상위자하고 하위자하고 통상적으로 퍼포먼스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극하위 극상위 말고요. 10배 차이 나거든요. 그 그룹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한 두세 배 차이 날 거잖아요. 세일즈 그룹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테스트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 세일즈 얼라이먼트 문제는
우리 총괄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협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마케팅 관련 레슨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어요. 이제 영업이란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영업이란 게 사전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완성된 작품을 상품화한다. 상품화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또 뭐야? 작품을 시장성을 갖춰서 극대화한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을 직관적으로 안 해보거나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랭귀지가 매우 달라서 제가 꼭 좀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한 양반이에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젊었을 때 기자를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구였냐면은 그 카네기 철강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심심했나 보지? 이분을 시켜가지고 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봐 해서 뭐 스포츠, 정치, 경제 뭐 다 조사했어요. 그 조사한 시간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Think, Grow, Rich라고 하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 될 것이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세일즈를 안 해봤잖아요. 세일즈를 한 분들한테 인터뷰한 결과가 뭐냐? 세일즈는 자기 암시다. 스스로 상품에 대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정신은 못 팔아요. 뭔가 씌워야 돼. 그래야지 이거를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수요와 공급 법칙 배웠잖아요. 우리가 또 행동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수요 공급 법칙이 안 맞는 또 새로운 경제학도 있는데 사실 세일즈라는 거는 그 공산주의에 없는 자본주의에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하고 세일즈예요. 왜? 세일즈는 자본주의의 이기심을 굉장히 극대화한 게 이 세일즈거든. 이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도 이제 스텝 생활을 원수사 25년 중에서 한 20년을 했고 현장 경험이 5년 있는데 스텝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거 같으면 또 안 돼. 그럼 욕심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이번에 목포에 세팅을 했는데 목포에 지점장이 한 명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6시 반에 출근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업단이 난리가 난 거야. 모든 관리자들의 출근 시간이 1시간이 당겨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6시에 출근한다? 저도 뭐 우리 회사에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원동력 있게 하게 하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완전히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세일즈란 그런 거예요. 세일즈를 논리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일즈 혹시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보세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굉장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파는 것은 인간이라는 책인데 제가 봤을 적에 세일즈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책인 것 같고 저도 가끔가다 영감을 위해서 가끔 보거든요. 여기서 규정하는 세일즈란 남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걸 모두 다 세일즈라고 해요. 야채를 안 먹는 애한테 고기 먹는 애한테 어떻게 편식을 안 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세일즈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도 꽤 오래전에 보험을 했지만 세일즈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존중을 안 했어요. 심지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조금 마음속 깊이 잠재적으로 좀 하대했어요. 97년에 보험사 입사하니까는 그때 영업소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10명의 굉장히 연세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있었고 영업소장이라고 하는 공채 선배가 거기서 기타 치면서 조회를 했어요. 그거를 대졸 신입사원에 딱 보고 나서 어이씨 잘못 들어왔다. 이게 뭐지? 그 세일즈 하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세일즈 하는지 그 진정성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 그때 기타 배워둘 걸. 왜? 이 세일즈 하신 분들 제정신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자, 합법적인 수준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세일즈예요. 목표를 달성해야 되거든. 우리가 전쟁을 나갔어요. 모든 이제 세일즈를 스포츠 경기랑 이제 전쟁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의 법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0명이고 저쪽이 100명이야. 얘들아, 우리가 질 것 같다. 도망가자. 그게 됩니까?
매 전투마다 내가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나도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가야 되는 게 세일즈죠. 내가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고객 까칠할 것 같아. 왜? 사는데 보니까 내가 거기에 그 기가 좀 안 맞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세일즈의 미팅은 100점 100승의 기분으로 나가는 게 세일즈예요. 세일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 판매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좀 더 마음을 오픈해 보세요. 좀 더 보시면은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또 이들이 얼마나 멘탈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한지를 아마 느끼시면은 아마 그 마음들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관리자들의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시겠지만 리크루팅에 좀 몇 가지 그 5개 포인트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관리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you first가 아니고 I first. 관리자들이 야 리크루팅해 그게 아니고 너부터 리크루팅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매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 많은 일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리크루팅이라는 거지. 프라이티가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루에 남는 시간 리크루팅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 리크루팅 하고 나서 나머지는 해라. 중요한 일하고 급한 일하고 구분해라. 약간 그런 측면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라. 정말로 데리고 와서 실적이든 태도든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와라.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는 거고 마지막은 이 리크루팅이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털릴지 몰라. 그러나 핵심은 이 소개 게임이라는 거죠. 계속 소개해가지고 내가 소개 시장을 만들었을 적에 그때 이제 수확을 한다라는 그런 그 리크루팅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따가 말씀드릴 좀 중요한 사항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실적이라는 거를 이제 뭐 그 간단히 이제 포뮬러로 보면은 실적은 생산성 곱하기 뭐예요? 인원이죠. 응? 간단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을 올리려면 생산성을 올리거나 이제 인원을 올릴 수가 있는데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방법에는 리텐션, 그렇죠? 안 나가게 하고 또 리크루팅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업 리더십. 소위 말해서 누가 그 세일즈를 리딩을 하느냐가 이 세일즈 조직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더라. 자, 여러 가지 영업 형태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자사형이든 뭐 지사형이든 회사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층으로 보면은 본사가 있고 영업관리자 있고 설계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실적을 내는데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90%예요. 그 정도로 리더가 중요해요. 왜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회사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비전 시스템 다 좋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 회사에 500명, 1000명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안 들어올까? 왜 안 들어와요? 예. 경쟁사 리더들도 만만치 않거든. 시스템인데 DB가 없더라도 이 악물고 자기 조직을 지키거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회사에 많은 이런 그 좋은 것들이 이쪽에 몰려 있어요. 설계사. 거꾸로 이 영업 관리자를 어떻게 좋은 리더십을 갖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소위 말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 RP님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툴들이 얼마큼 있을까? 그게 과연 다른 GA하고 뭐가 차별화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높은 점수 못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정량적이거나 뭔가 어떤 시스템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서적인 것도 있잖아요. 정서적인 거. 사실 우리 회사의 단점 아닌 단점이 세일즈가 회사 되게 좋아. 근데 뭐예요? 세일즈 리더들이 느낄 때는 좀 팩트 말씀드린 거예요. 드라이해. 근데 이 영업 리더도 사람이거든요. 맨날 저도 그래요. 하루에 몇 번 멘탈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영업 리더는 더 심하겠죠. 근데 그거를 수단과 방법으로 안 가리고 우리가 이들을 지켜주고 더 뭔가 프로모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로 올해의 우리 법인 총괄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치한 법인 총괄인지 몰랐죠. We are to get up. 2배 성장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change, challenge, champion 해서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요? 다 함께 차차차.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fighting spirit이라고 하거든요. 사기, 영업 사기. 우리 리더 그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회사 전체가 어떤 걸 도와주고 있느냐. 우리 회사가 지금 한 달에 한 4만 건에서 4만 5천 건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현장에서 우리 영업 가족들이 경험하는 거절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13만 건이에요. 오늘도 몇천 건이 거절이 났어. 그런 친구들이 또 사무실에 귀소하고 혹은 외로이 퇴근을 하고 이러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동기부여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 고수, 중수, 하수가 있어요. 영업에서. 리더가 우리 설계사님들을 뭔가 모티베이션 시키려고 돈을 쓴다. 하수예요. 꼭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그런 금전적이거나 뭐 이런 것까지 효율적인 것 다 봤을 때 하수예요. 그럼 중수는 뭐냐? 시장을 준다든지 DB를 준다 이런 거거든요. 제일 고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 코칭, 면담이에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멘탈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들도 굉장히 감정 노동자예요. 늘 힘든 사람 보고 많이 또 고쳐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 사기를 어떻게 좀 올려야 되느냐 4가지 정도를 적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일즈 리더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 전방에 있는 장수입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와이프하고 2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이해 못 하거든요. 응? 여러분들 절대로 세일즈 하신 분들의 언어를 이해 못 해요. 기분을 이해 못 해. 심지어 저도 하루에 뭐 많지는 않지만은 세일즈 리더들하고 기분 나쁜 통화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거야. 또 자기 힘들면 나한테도 퍼부어야지. 저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그들한테는 뭐 약간의 뭐 힐링이랄까 뭐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감정, 언어에 대해서 너무 이해한다 썼지만 이해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해주시고 좀 이번에 최근에도 저희가 신규 사업단들이 왔는데 뭐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본사 조직도 크고 뭐 업무가 하고 또 소위 말해서 그런 시스템이 아닌 회사들에서 온 친구들이 뭔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더라도 핑퐁이 되고 회신도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급한데도 계속 딜레이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여기 리더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면 현장의 소통을 뭐 원스톱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좀 정확하고 빠르게 팔로우업이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된다. 언제까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 커미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업무마다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매뉴얼, 잘 만든 매뉴얼 하나가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향후 우리 회사의 경쟁력 첫 번째 마케팅이지만은 보험 본연의 본질적인 추구를 마케팅을 한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그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우리가 설계사 그룹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리더부터 그룹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리더에 대한 존중, 리더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향후 2개의 포인트를 우리 회사의 경쟁력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쓰는 슬로건인데 EPL의 리버풀의 슬로건이죠. You never walk alone. 결코 당신은 혼자 걷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간에도 정말로 수천 건의 거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영업 가족이 그러나 또 힘내고 내일 아침에 뛰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혼자이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